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죠? 자, 조선은 중앙정치제도로 의정부와 육조를 두었다. 의정부에서 국정을 총괄했고 육조에서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사 매우 강조했죠.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언론의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로 조선은 전국을 8도로 구분을 했고요. 각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했습니다. 도 아래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서 부, 목, 군, 현을 두고 수령을 파견했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자, 조선의 지방제도의 특징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지게 되었죠.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요, 살림의 형성과 그 다음에 붕당의 형성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선왕조의 개창, 조선왕조를 건국한 중심 세력은 신진 4대부죠. 자, 신진 4대부. 이들이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되죠. 자, 첫 번째 세력은 급진파 4대부입니다. 이들은 역성혁명, 즉 왕조를 바꿀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혁명파 4대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혁명파 4대부.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고려왕조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던 애들이 바로 온건파 4대부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혁명파 4대부들이 결국 조선왕조를 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한편 온건파 4대부들은 조선왕조에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했죠. 그렇죠? 자, 이 혁명파 4대부들이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해 가고요. 그 과정에서 세조가 있죠. 태정, 태세, 문단세. 자, 7대 왕인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공신으로서 높은 벼슬, 관직을 차지를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대토지를 소유하는 이른바 중심 세력, 기득권 세력, 지배 세력으로 성장해 갑니다. 즉, 혁명파 4대부의 후손으로서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 세력으로 불리면서 조선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특권을 앞세워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될 것이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세조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 세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조가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죠.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이 수양대군의 형이 바로 누구냐면 세종의 첫째 아들, 즉 문종이었고요. 이 문종이 몸이 약해서 2년 만에 죽고 문종의 큰아들, 즉 단종이 12살의 나이에 왕에 올라요. 그러니까 12살짜리가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김종서와 황보인과 같은 재상들이 실권을 행사를 하죠. 자, 이러한 상황이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정변을 일으키는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수양대군은 나라를 바로잡는다 라는 명분으로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모든 실권을 장악합니다.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계유정난을 통해서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의 직을 차지하고 모든 권력을 독점을 합니다. 자,
나이 어린 단종한테 수양대군은 삼촌이죠. 숙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자, 삼촌의 야심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단종은 살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요. 그래서 단종은 상왕이 되고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도 혹시 사육신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성삼문, 박백년, 이계,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들이 단종이 왕이 없어 물러났잖아.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잖아.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육신들은 수양대군,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앉히려고 모의를 했다가 발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사육신들은 죽음을 당했고요.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세조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정, 즉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라고 불리면서 실권, 권력을 장악하더라라는 거죠. 한편 옹범파 사대부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성리학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했고요. 그 제자들이 성종 때부터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합니다. 자, 얘네들은 지방 출신이죠, 그렇죠? 지방 출신의 신진 관료고요. 성종 때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사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림이라고 불리게 돼요. 자,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이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종은 사림들에게 어떤 관직을 주로 주냐면, 자, 우리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 기구가 있다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치? 삼사. 그렇죠. 그래서 이 성종은 살인들을 어떤 관직에 앉히냐면 삼사에 앉혀요. 삼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라고 해서 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삼사의 언관에 앉히고 얘네들은 당연히 그 임무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관리들을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들은 당연히 훈구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얘네들 간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고 대립,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진출한 살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편 이 살인들은요, 삼사 언관직을 차지했고, 이들이 추구했던 정치는 어떤 정치를 추구했냐면, 왕도 정치를 강조합니다. 왕도 정치. 자, 왕도 정치란 뭐냐면, 도덕 정치를 말하는 거야. 왕도 수신하는 거지. 수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돼. 이러한 군주가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이게 왕도 정치고요. 왕에게도 도덕적으로 완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자, 또한 바로 이러한 이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언론 기능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왕을 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언론 기능을 매우 중시 여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향촌 자치를 주장했어요. 향촌 자치는 뭐냐? 향촌에서 스스로 다스린다는 얘기잖아.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직자. 그래서 기존에는 조선은 중앙 집권을 강화해 나갔으니까 고을 수령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스려지는 것, 이게 중앙 집권이잖아요. 이런 중앙 집권을 추구했던 세력들은 훈구 세력이었는데 살인들은 이것이 아니야.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지방에서
유학, 성리학을 공부한 지방의 사족들, 선비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를 시키면서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고을 수령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지방의 살인들과 같은 이러한 선비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는 정치, 즉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살인들은 훈구 세력을 비판했다. 대립, 갈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훈구와 살인이 대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이 뭐야? 4차례에 걸친 사화가 발생됩니다. 자, 사화란 얘기는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이거야. 훈구 세력의 공격으로 살인들이 화를 입는데 이것을 사화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지금부터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건 성종 때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종이 살인을 등용을 해서 훈구 세력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성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폭군으로 너무너무나 유명한,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연산군이죠. 연산군은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요, 사냥하겠다고 마을을 없애버려요.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없애버리고요. 자, 전국에 있는 그 미녀, 기생들을 300명을 뽑아가지고 궁궐에서 매일 술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 성균관에 가서 공자의 사당에 있는 성균관에 가서 거기서 술판을 벌이기도 하는 그야말로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신하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 살인들이 언관직을 차지하면서 관리도 감찰합니다만 왕의 잘못 비판하잖아. 그러면 연산군이 이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을까 싫을까? 아니겠지, 싫겠지. 아니, 저것들이 왕을 가르치려고 해? 내가 왕인데 안 되겠어. 저것들 언젠가 손 좀 봐야 되겠어. 뜨거운 맛 보여줘야 되겠어.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매우 중요한, 자, 살인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살인 중에 거두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김종직이 쓴 글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 조의제문이 있어요. 조의제문. 자, 이게 무슨 글이냐면, 자, 중국의 초나라의 의제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숙부, 자신의 삼촌인 항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항우가 왕이 됩니다. 자, 억울하게 자신의 삼촌에게 죽음을 당한 의제를 슬퍼하면서 남긴 글이 조의제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제와 항우의 관계는 왠지 누구와 누구의 관계와 유사합니까? 그렇죠. 단종과 세조의 관계와 유사하죠. 즉, 이 김종직은 조의제문을 통해서 세조에 의한 왕위 찬탈을 비판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조의제문을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관 시절에 이 글을 사초에 남긴 거야.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입니다. 사초는 사관이 기록한 모든 자료를 사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관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계속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 기록을 사초라고 하고, 나중에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실록을 편찬할 때 이 사초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초의 글이 역사에 남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김일손의 사초, 또 그 사초에 조의제문이 실린 거는 결국 누구를 비판한 것이다? 세조를 비판한 글이다. 야! 요걸 잡고 꼬투리를 잡은 거야. 그래서 이 김종직,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을 처형을 하는데 얘는 이미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관을 열고 목을 치는 부관 참시를 거행을 하고 그의 제자 김일성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을 싸그리 잡아서 사양 먹이고 귀양 보내고 사탈 관직하고 그래서 정계에 진출했던 사람들이 싹 제거가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에서는 무오사화라고 하고요. 자, 그러니까 무오사화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때문에 발생됐고요. 한편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가 누구였냐면 패비 윤씨죠. 성종의 둘째 왕비가 연산군의 친어머니인데 이 패비 윤씨가 중절의 자리에서 폐위가 돼서 사가에 친정으로 쫓겨났다가 거기서 사약을 먹고 죽게 되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약을 먹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관리들, 또 그 자리에서 반대하지 않았던 관리들까지도 싸그리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사화가 일어나고요. 이 사화로 인해서 살인들은 중앙정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연산군은 쫓겨나죠. 자, 우리는 그거를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자, 중종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당연히 중종이죠. 네. 또한 이 중종이 왕이 되면서 중종반정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또 공신세력으로서 또 다른 또 훈구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중종은 안 되겠다, 이러한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좀 더 이상적인 다른 정치를 추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용한 인물이 조광조라는 인물이에요. 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국사 시간에서 들은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조광조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이 조광조는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한 적극적인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자,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데 조종은 훈구 세력들이 차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 조광조는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살인들이 중앙정계로 계속해서 올라와서 훈구와 대립하고 이들과 한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지방의 살인 중에 명망 있고 유능하고 현명한 인물들을 추천으로 중앙관리에 임명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량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량과를 실시를 해서 대역 세력들을 정계에 등용시키려고 했고요. 또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사회의 규약이면서 향촌사회에 있는 양반과 농민들이 모두 가입한 조직단체예요. 그래서 이 향약이라는 것은 지방의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그 고을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구죠. 자, 이런 향약의 실시라든가 또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왕실 관청이었던 소격서를 폐지를 했고요. 무엇보다 자, 중종반정 때 실질적으로 아무런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공신으로 임명되어서 토지도 지급받고 이러한 특권적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 훈장을 받은 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짓 공훈을 삭제하자 위훈 삭제를 추진합니다. 당연히 현량과의 실시라든가 위훈 삭제는 훈구 세력들의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고 결국 이러한 훈구 세력들의 반발로 조광조와 그의 일파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묘사화에 의해서 다시
살인들이 중앙정계에서 쫓겨났고요. 자, 그 중종의 뒤를 이어서 명종 때도 왕실 외척들 사이의 갈등으로 살인들이 또 한 번 또 피를 봐요. 이걸 이제 을사사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를 4대 사화로 하고 이 사화를 거치면서 결국 이 살인들은 중앙정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지방으로 자신들의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왔겠죠? 그럼 얘네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뭐 하겠어? 농사 짓겠어? 아니지. 성리학 공부하고 또 자신의 제자를 양성해. 그럼 그 자신의 제자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지방에서 성략을 공부한 새로운 세력. 얘네들이 또 뭐가 되는 거야? 살인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또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해. 그럼 뭐야? 얘네들이 또 살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살인들은 사화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살인들을 계속해서 중앙정계에 공급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드디어 선조 때 드디어 이 살인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훈구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살인들은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를 하고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했는데 출신 지역도 다르고 또 그들이 배운 스승도 다르기 때문에 지연이라든가 혹은 혈연이라든가 혹은 학연에 따라서 두 세력으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붕당이 형성되죠.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는 붕당이 바로 동인과 서인입니다. 자, 살인이 집권했는데 다시 살인들이 나눠져.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되는데 이 동인, 서인 이걸 뭐라고 해? 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붕당. 그래서 붕당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파 신진 4대부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두 세력으로 나눠진다. 혁명파와 온건파로 나눠진다. 혁명파 4대부들은 조선왕조를 개창을 하고 문물과 제도를 정비를 했는데 특히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라고 불리면서 특권적 비리를 저지르더라. 한편 온건파 4대부의 후손들은 성종 때부터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살인이 만들어지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은 김종직이고, 자,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을 3사 엄관직에 임명하더니 이들을 비판하도록 하게 한다. 자, 이들 살인들은 왕조정치, 언론기능 중시, 향촌 자치를 표방했다, 내세웠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성종 때 살인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훈구 세력을 비판했지만 연산군 때 무오 갑자 사화를 거치면서 중앙정계에 쫓겨났었지만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 중종이 왕이 오르고 중종이 조광조를 기용하면서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혈량과를 실시해서 지방의 선비들을 중앙정계에 진출시켰고 위훈삭제를 추진하다가 기묘사화로 다시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실패로 돌아가고 또다시 살인들이 중앙정계에서 쫓겨나서 향촌사회로 가더라. 하지만 선조 때 드디어 살인이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그런데 이 살인들이 지연, 학연, 혈연 등을 통해서 또다시 분열하더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인과 서인, 즉 붕당이 형성되더라 이거죠. 붕당의 형성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살인들은 집권하는 과정에서 살인들은요 서원과 향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중앙정계에서 쫓겨난 살인들은요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한다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세운 사립학교가 서원이야. 서원. 이건
중종 때 주쇠붕이라는 사람이 처음 서원을 세웠는데, 아무튼 각지에 서원이 만들어지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서원에서 배운 애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사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림의 공장 역할을 했던 것이 서원이고요. 향약을 앞서 잠깐 얘기했어요. 향촌사회의 귀약이면서 향촌사회의 자치기구인데, 이 향약의 지도자, 임원, 간부, 얘네들이 당연히 사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향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백성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서원을 통해서 정계에서 축출된 사림들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앙정계에 계속적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선조 때 드디어 권력을 장악하더라.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도 인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이런 동인과 서인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붕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붕당은, 동인은 다시 강경파인, 북인,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기도 하죠. 자, 이러한 붕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붕당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론이라고 하면서 붕당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정치가 조선 후기에 쭉 정치가 전개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붕당 정치라고 하고요.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학습지에 있는 분량은 매우 적지만, 그러나 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은 학습지에 있습니다. 제가 학습지를 통해서 PPT를 통해서 학습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PPT를 통해서 제12강 공론의 바탕을 둔 정치운영,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림의 형성과 서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신진사대부들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분열하게 되죠. 이 혁명파 사대부가 조선 왕조를 개창을 하고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해 갑니다. 자, 그 중에서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훈구라고 불리면서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성장해 간 반면, 온건파 사대부들은 조선왕조의 참여를 거부하고 향촌사회에 내려와서 후학을 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제자들이 성종 때부터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들이 사림으로 불리게 됩니다.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주로 3사 언관직을 부여를 하게 되고, 이들은 바로 훈구 세력들의 특권적 비리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림들은 왕도 정치를 강조를 했고, 언론 활동의 기능을 중시했으며, 지방 사족에 의한 향촌 자치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성종 때 사림을 등용을 하게 되었죠. 주로 3사 언관직을 차지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3사 언관직을 차지하면서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고,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결국 연산군 때 두 차례에 걸친 무오사와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물러나게 되고, 중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중종은 조광조를 등용을 해서 이 조광조가 실권을 장악하고 개혁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조광조는 지방에 명망 있는 선비들을 중앙 관직으로 제수하는 현량과를 실시해서 사림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을 등용하고자 했고, 한편 이거 외에도 소격서라고 하는 왕실 내에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을 폐지한다거나 향약을 보급한다거나
혹은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러한 개혁 정치도 펼쳤고요. 특히 바로 중종 반정 때 실제로는 공이 없는데 공신으로 책봉되어서 수많은 토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공훈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짓 훈장을 박탈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훈 삭제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훈구 세력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기묘사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훈구 세력의 공격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들이 또다시 중앙정계에서 축출되는,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됐죠. 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친 사화를 통해서 중앙정계에서 밀려났지만 이들 살인들은 서원과 향액을 통해서 지방에서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죠. 즉 서원을 통해서 이 살인들은 새로운 살인들을 양성을 했고, 향액을 통해서 지방에서 백성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서원과 향액을 통해서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해 나가더니 드디어 선조 때 이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사림이 집권하게 됩니다. 사림은 엄밀히 말하면 지방 출신의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로서 이것은 지연이라든가 혈연, 학연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자, 이러한 차이가 결국 사림이 분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림이 나누어져서 붕당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형성된 붕당이 동인과 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하고,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붕당들이 각 자신이 속한 타족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이들의 주장을 공론이라고 하면서 붕당들끼리 경쟁하는 그러한 붕당 정치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러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